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그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그 충청도 이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는 소리인데 세종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요 이전 영상에서는 이재명의 2번을 찍든지 집에 가서 쉬어라 요 발언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정말로 이 사람은 대체 지난 5년 내지는 뭐 6년 하여튼 문재인 5년 동안 어디 나가 있었나, 어디 딴 우주 외계에 가 있었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겁니다. 이재명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때문에 경제 안보 위기가 대두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멀쩡한 한반도 평화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딴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반도 평화체제가 있었습니까? 그게 멀쩡했습니까? 대체 이 이재명 내지는 문재인 내지는 그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뭡니까?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또는 들어 누워가지고 애걸복걸 하는 게 그게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평화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문재인이 김정은이 그렇게 옹호하고 다니고 문재인이 그렇게 김정은이를 갖다가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 오매불방 김정은이의 답방 이런 걸 기다리는데 김정은이가 왔습니까?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맹목적인 짝사랑을 하는 그게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입니까? 그걸 갖다가 이재명이는 멀쩡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북한이 문재인 5년 동안에 핵을 완성하고 핵을 완성했다는 거는 이제 그 핵으로 내가 원하는 수단으로 투발 수단을 갖추고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핵은 진작 개발을 했었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5년 동안 그걸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초토화 이런 얘기를 그냥 거리낌 없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5년의 성과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5년 동안 무슨 김정은이가 얘기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바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나중에 책임질 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재인이 만약에 문재인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모르고 CVID의 개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배운 자들이 많습니까? 참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참모들 중에 문재인한테 그런 조언 하나 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럼 문재인은 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문 기사 하나 안 봅니까? 신문 기사에 다 설명을 해주는데 뭐 문맹입니까? 한글도 모릅니까? 문재인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알고 그랬다. 알고 그랬다. 김정은이가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는 걸 문재인도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걸 갖다 실천할 의지가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건 실천할 의지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도 우리 국민한테 앞에서 국제사회했다고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바로 CVID와 비슷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한테 꼭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막 뭐 핵이 어쩌고 그다음에 미사일이 어쩌고 문재인 때 미사일 얼마나 많이 날라다녔습니까? 불상의 발사체, 미상의 발사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왜냐면 그런 거 너무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잘 와닿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한두 번이냐? 북한이 핵 실험한 게 한두 번이냐? 북한 핵이 어제 오늘의 일이냐? 아마 1992년도 이때쯤에 태어난 사람 또는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북핵 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체감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인지 얼마나 나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건지 얼마나 이 국가의 안보 자체를 갖다가 흔드는 수단인지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멀쩡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윤석열 책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멀쩡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미 안착됐다, 있었다. 그 주장을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5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 핵, 미사일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을 어떻게 취급했나 이런 아주 좀 긴 기사를 썼는데 그걸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한 게 있습니다. 이건 또 온라인 기사로 썼는데 언제 썼냐면은
이게 아마 지난 대선 때 2021년 9월 12일 날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팩트체크. 북한이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했다는 홍준표의 주장. 그러니까 홍준표 당시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원인가? 이 사람이 북한이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는 그 형식을 빌어서 북한이 그동안에 문재인한테 어떤 취급을 했는지 문재인을 어떻게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때 다 들으신 거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에 남는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것 말고 특히 뭐 이 삶은 소대가리 이것 말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무슨 한반도 평화체제를 무너뜨렸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반도 평화체제인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입니까? 글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저기 국립묘지에 있는 김대중 그 다음에 저기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말고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1년 9월 달에 썼던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북한이 문재인에게 삶은 소 대가리라고 조롱했다는 홍준표의 주장. 부제목. 태생적 바보. 때 등 온갖 표현 썼지만 삶은 소 대가리라고 모욕한 일은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대지발전제 논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성폭행 자백범 비난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한 입장을 철회했다.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을 지적한 여러분들 이 형수 욕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가 너무나도 민망하고 너무나도 제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거를 그 단어를 그 표현을 연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제 낯이 부끄럽습니다. 이재명의 형수 욕설을 지적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 성폭행 자백범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홍 의원이 쓴 책에 소위 대지발전제 관련 대목을 두고 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같은 날 50여 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하하숙집에 같이 있던 S대 하숙생들이 그들끼리 한 일을 말리지 못해 잘못했다는 취지로 쓴 글인데 좌파들은 여태 돼지 발정제로 둔갑시켜 나를 공격해 왔다며 차제에 이런 작태는 뿌리 뽑기 위해 허위사실 공포가 아니라 공표입니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고 일벌백계로 이번에는 우리 정치인도 글을 좀 제대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옮겼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띄어쓰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혐의로 고발하고 일벌백계로 이번에는 그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니 이재명 측 대변인의 허위 성명에 대해서 이번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치인들 성명에 고소고발로 응징하기보다는 국민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말도 듣겠다고 했다. 이어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도 가만히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겠다고 밝혔다. 삶은 소대가리란 2019년 8월 1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대남 비난을 내놓으면서 나온 표현이다. 당시 북한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주장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라고 조롱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앙천대소는 하늘을 보며 크게 웃는다 이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홍 의원 주장처럼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지칭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삶은 소 대가리가 하늘을 보면서 크게 웃을 지경이다라고 한 적이 있어도 문재인을 향해서 삶은 소 대가리라고 한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홍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까지 온갖 생소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이 왔다. 다음은 그 중에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만 정말 추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새벽 잠까지 이건 북한이 이제 내놓은 겁니다. 새벽 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9년 8월 1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겁먹은 개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개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또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뒤에가 압권입니다.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라고 문재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날 아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 대소할 지경이다 라고 한 게 2019년 8월 15일인데 그 다음날에 또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이 참 오묘했던 게 절묘했던 게 공교롭게도 이때 당시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문재인이 약간 좀 요새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막 어디 막 상을 넘어다니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북한이 뭔가 알고 있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아니 뭐 문재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각의 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였냐면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또 문재인한테 얘기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제가 이거 배경을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2019년 한 건 이렇습니다. 2019년 2월 달까지는 북한이 문재인에 대해서 비난을 안 했습니다. 왜 비난 안 했습니까? 문재인을 이용해서 핵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속이고 그래갖고 미국하고 종전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북한이 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낸 다음에 자기들의 핵을 갖고 우리를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미국하고의 하노이 회담에서 이게 결렬됐지 않습니까? 빅딜을 거부했습니다. 그 뒤부터 다시 북한이 문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이가 무슨 저기 뭐야 영변 원자력 그 시설만 해도 그거는 이너프 굿딜이고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고 트럼프는 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로 북한이 문재인은 이제 효용이 다 했다. 저거 이제 쓸모가 없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삶은 소대가리가 저기 앙천대소한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긴다.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는 또 뭔 얘기를 했냐. 문재인이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그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대북 제재가 완화한 것도 아니고 대북 제재가 풀린 것도 아니고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이렇게 그 전보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한테 속아 넘어갔다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무슨 금강산 강강이 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정은이가 또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 문재인한테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문재인 됐다. 너는 이제 그만해라. 자중해라. 너도 신세나 신경 써라.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또 2020년 3월 3일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행태가 3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분간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청와대라고 했지만 누구를 가리킨 거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을 가리킨 거 아니겠습니까? 또 2020년 6월 13일 날 또 뭐라 그랬냐? 평양에 와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문재인이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평양이 아니라 평양에도 갔고 그다음에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냉면 가닥 이렇게 입에 넣고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냉면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옥류관. 북한 그 평양에 옥류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북한 평양에 옥류관에 조리사 이수봉이라는 자의 명의로 나온 겁니다. 뭐라 그랬냐?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치를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한 일도 없는 주제에 신의도 양심도 없는 쓸개 빠진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철출을 내려 그 값을 톡톡히 받아내야 한다.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천벌을 받을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아나무인격으로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한 겁니까? 우리의 이름난 국수를 처먹을 때는 뭔가 큰일이라도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젓가락 잡으면서 여기 사진 찍었던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7일 이때가 이제 북한 김여정이가 무슨 저기 탈북자들 저기 대북전단 그런 거 단속 안 하면 뭐 저기 재미없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거 날려버린다. 날렸지 않습니까? 날렸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이 그거 짓는 데만 180억 들어가고 운영 유지비가 한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돈이 일부가 또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때였습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도발하고 우리 국민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럴 때 지금 소나무당을 만들었던 왜 소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송씨라서 소나무당인가? 어쨌든 이 소나무당을 만든 송영길이가 포로 안 쏜 게 어디냐 그런 아주 희대의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또 뭐라 그랬냐 북한이 문재인한테 이것도 아주 압권입니다. 마디마디의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 우리의 권언과 충고의 기머거리, 벙어리, 흉내 여우도 낯을 불킬 비열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연설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재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그 언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 여러분들 문재인이 어떤 외국 정상 만났을 때 하여튼 뭐 할 때마다 요 A4 용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라고 2020년 6월 17일 날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이런 자들의 얘기를 굳이 옮길 필요는 없지만 아마 이 김여정의 문재인 비난 여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극히 일부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21년 1월 12일 세상 사람 웃길 질만 골라 하는데 세계적으로 채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6일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자고 우면하면서 살다 보니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때때입니다. 이 때때가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 찾아보니까 이 말 더듬는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때때가 된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은 본인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는 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명목상 형식상으로는 문재인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남쪽 대통령 운운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반국가단체한테서 이런 모욕과 이런 조롱과 이런 비난 이게 정도도 한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무슨 뭐 리명박 역적패당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라고 하면서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의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이런 식의 표현은 나온 적이 없다 그겁니다. 근데 문재인 때는 북한 뭡니까 이 선전선동하는 애들이 정말 이 과로사를 할 지경으로 문재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특히 앞거는 이겁니다. 북한 옥류관 조리사 이수봉, 리수봉입니다.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저지를 것처럼 요살을 떨고 돌아가서는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 조리사한테 이런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북한이 이렇게 문재인을 비난한 게 그 내용이 맞다. 거기에 동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반국가단체 이런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 문재인을 편드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본인은 물론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해대고 5년 내내 무시하고 그랬던 그 5년 문재인 5년에 대해서 이재명은 멀쩡한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한반도 평화체제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제가
요 짤막하게 한 두어 마디만 더 하면 그 멀쩡했던 한반도 평화체제의 5년 동안에 북한의 김정은이는 온갖 핵투발수단을 다 개발하고 우리의 기존의 한미 연합군이 한미 전략자산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미사일들을 다 개발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고 나면 대한민국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대한민국이 없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뭐 하려고 우리를 도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문재인 5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완성했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문재인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는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이한테서 뭔가를 변화의 그런 걸 의지를 느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국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안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